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준사 시험 문제에도 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즐거움과 관련된 부분이었죠. 행위를 하면서 즐거움까지도 느껴야 한다 라고 말했던 점인데, 즐거움, 이 해도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놔야 됩니다. 아까 수업 시간에도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삶의 목적은요, 행복이에요. 근데 고대 그리스 윤리에서의 행복은 자아실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자아실현을 한 삶은요, 당연히 즐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자아실현을 했는데 고통스러울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이나 그런 데에서 마치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나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7권의 나머지 부분, 즐거움에 관한 통념들을 검토하는 게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떤 인간과 관련된 탐구를 한다거나 생기부를 쓴다거나 뭐 그렇게 한다면은 당연히 즐거움을 좀 강조하는 쪽으로 좀 글을 써야지, 이 즐거움을 억제를 하고 뭐 그런 쪽으로 쓰는 건 제가 보기엔 약간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즐거워야 됩니다. 즐거운 게 좋은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는, 기왕 사는 거 즐겁게 살아야지 고통스럽게 사는 건 너무 좀 슬프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가의 의무 또한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행복에 따른 거는 즐거움이 따르는 거지. 국가의 역할이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준다고 하면은 그거는 올바른 국가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즐거움과 고통과 관련시켜서 품성적 탁월성과 악덕을 규정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이 즐거움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행복은 즐거움과 당연히 함께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통념을 검토를 해볼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즐거움이 그 자체에 있어서나 우연한 것에 따라서나 전혀 좋은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어떤 사람들은 즐거움은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즐거움과 좋음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사람들 중 즐거움 중 몇몇은 좋은 것이지만 다른 많은 즐거움들은 열등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덧붙여 즐거움에 관한 셋째 견해가 있으니, 모든 즐거움이 즐거운 것이라 하더라도 가장 좋은 것이 즐거움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첫 번째, 즐거움은 다 나쁘다. 그러니까 즐거움과 좋은 것은 아예 다르다. 즐거움 등 어떤 거는 좋은 건데 많은 것은 열등한 것이다. 이거 체크해주세요. 2번.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즐거움을 구분하자는 거예요. 즐거움을 구분해보자. 이렇게 한다면 사회에서 사람들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현상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의 주장을 개진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즐거움은 좋은 것이라고 하지만은 가장 좋은 것은 즐거움일 수 없다라는 견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두 번째 좀 포커스를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좋은 것은 두 가지 방식, 단적으로 좋은 것과 어떤 것에 대해 좋은 것이라는 방식으로 좋은 것이기에 이게 따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단적으로 좋은 것, 이게 단적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들 그냥 객관적으로 좋은 것과 어떤 것에 대해서 좋은 것, 이건 약간 조금 그냥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즐거움에 대해서도 본성과 품성 상태에서도 논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본성들,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있어서 단적으로 좋은 품성 상태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는 뭐 철학적 지혜나 실천적 지혜를 갖춘 사람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좋다, 행복하다 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좋은 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식욕에 대해서 좋은 것, 그러면 이때는 뭐 많이 먹는 것이 좋은 걸 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단적으로 좋은 이 실천적 지혜를 갖춘 사람이 많이 먹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적절한 때, 시기, 방식으로 먹을 거니까. 그러니까 단적으로 좋은 것과 어떤 것에 대해서 좋은 것이라는 단어로 좀 구분을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말이 나와요. 좋음에는 활동도 있고 품성 상태도 있다. 그 다음에 본성적인 품성 상태로 회복시키는 운동들과 생성은 우연히 즐거울 뿐이다. 본성적 품성 상태로 회복시키는 운동과 생성은 우연히 즐거울 뿐이다. 이때 회복을 향한 이 욕망들 안에 있는 활동은 손상을 입지 않고 남아있는 품성 상태와 본성이 하는 활동이다. 그러니까 약간 조금 말이 좀 어려우니까 쉽게 정리하자면은 활동으로서의 좋음과 어떤 품성 상태로서의 즉 그러니까 성품으로서의 그 좋음이 구분된다. 근데 결론만 이야기하면은 활동이 좋다라고 할 겁니다. 왜냐? 저희 저번 시간에 행복에 대해서 또 정의를 했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은요 가장 완전한 탁월성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행복은 활동이라는 겁니다. 활동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는 거지. 그러면서 뭐 했냐면은 품성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복한 성격, 품성 상태다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이거 좀 감안해 두시면서 행복은 활동이다라는 것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말이 어려우니까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성이 회복될 때 기쁨을 느끼는 즐거움의 대상과 본성이 충족된 후에 기쁨을 느끼는 즐거움의 대상은 동일하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본성의 회복과 본성의 충족, 그러니까 본성의 충족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본성의 충족을 행복해진 상태, 다시 조금 정리하면은 자아실현한 상태에서 느끼는 기쁨과 본성이 회복되는 상태, 아직 과정에 있는 상태, 어떤 부족한 상태에서 결핍에서 충족으로 가는 상태에서의 느끼는 즐거움은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자아실현한 상태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부족한 상태에서 충족한 상태로 느끼는 즐거움은 다르다는 겁니다. 약간 조금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은 여기에 속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육체적인 즐거움이 될 거예요. 자제력 없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미각과 촉각 같은 것들이 이 결핍에서 충족으로의 이행하는 상태에서의 느끼는 이 즐거움입니다. 주로 느끼는. 근데 본성이 충족된 이후에 느끼는 즐거움은 육체적 즐거움보다 조금 더 고귀하다라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차이점도 마찬가지로 다시 이야기가 될 겁니다. 본성이 충족된 후에는 단적으로 즐거운 것에서 기쁨을 느끼지만은 본성이 회복되고 있는 중에는 그것과 반대되는 것에서까지도 기쁨을 느낀다. 단적으로 즐거운 것이라는 것은 아마 어떤 이 사람들 철학적 지혜나 실천적 지혜로부터 비롯된 것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지만은 본성이 회복되고 있는 중에는 그것과 반대되는 거, 예를 들면 무식, 식욕, 성욕 이런 것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끼니까 과도하게 추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즐거움이 생성이거나 생성과 함께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모든 즐거움은 활동이고 그 자체로 하나의 목적이다. 즐거움은 활동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즐겁다는 거예요. 또 즐거움은 무엇이 생성될 때가 아니라 어떤 능력이 발휘될 때 생기는 것이다. 이거 10장에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즐거움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성 충족된 이후의 즐거움은 뭐냐면은 충족된 이후의 즐거움은 활동에 수반하는 뒤따르는 즐거움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공부를 한다거나 친구들과 어울린다거나 혹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실천을 하면서 뒤따르는 즐거움이 이 본성 충족 이후에 오는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고요. 본성이 회복되고
있는 과정에서의 말하는 즐거움은 즐거움 자체를 추구하는 것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식욕과 성욕과 이런 것들, 미각과 촉각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활동에 수반하는 즐거움과 이것들 생성하는 것, 즐거움 자체가 생성되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과 애초에 다르다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논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공간이 없어서 나중에 다시 말하겠지만은 존 스튜어트 밀이 말하는 이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쾌락과 질적으로 낮은 수준의 쾌락도 딱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좀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모든 종류의 즐거움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본성의 완성으로 이끄는 즐거움과만 다른 어떤 것이다. 이런 까닭의 즐거움이 감각 가능한 생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본성적 상태의 활동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감각 가능한 대신에 방해받지 않는 활동이라고 말할 것이다. 조금 이제 명확하게 대비하는 부분이 다음에 나옵니다. 짐승들과 어린아이들은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이 아닌 그러한 즐거운 것들을 추구하고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고통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 짐승들과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 추구한다는 거예요. 미각, 촉각 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것들과 관련해서 고통이 없는 상태로 추구한다는 겁니다. 적절한 방식으로 추구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 이 짐승과 어린아이들이 추구하는 즐거움은 욕구와 고통을 동반하는 즐거움, 즉 육체적 즐거움들과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것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이 지나친다라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자, 이제 그 마지막 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정리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즐거움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활동에 수반하는 즐거움과 목적으로서의 즐거움. 여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육체적 쾌락, 즐거움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여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철학적 지혜나 실천적 지혜 이후에 뒤따르는 즐거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이제 밀 같은 경우가 이제 이거를 뭔가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뭐 지성과 상상력, 뭐 도덕성이라고 말했던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리 말했던 거 만족하는 거, 만족. 컨텐트라고 하죠.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 이래서 이게 미리 이거를 좀 가져간 게 아닐까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교수님과 수업 들으면서 배웠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즐거움이 일종의 좋은 것이라는 사실은 필연적이다. 즐거움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통념에서 하나 비판하고 있는 거죠. 즐거움에 관한 통념에서 전혀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움 중 어떤 것이 나쁘다고 해서 어떤 즐거움이 최고선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즐거움은 이 활동에 수반하는 즐거움이 되겠죠. 방해받지 않는 활동이 즐거움이다. 따라서 어떤 즐거움은 최고선일 수 있다. 비록 많은 즐거움들이 나쁜 것들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적으로 나쁜 것이라고 할지 말합니다. 뭐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뭐 육체적인 것들이 이제 되겠죠. 바로 이런 까닭에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이 즐거운 삶이라고 생각하며 행복 안에 즐거움을 집어넣는 것이다. 일리가 있다. 어떤 활동도 방해를 받아서는 완전해지지 않는데 행복은 완전한 것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제 여기서 1장에서 말했던 것들이 약간 좀 떡밥이 회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육체 안에 있는 조음과 외적인 조음들, 행운을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이다. 행복한 사람은요, 건강해야 돼요. 육체적 건강도 해야 되고요. 플러스 뭐 돈이나 뭐 외모 같은 것도 있으면 좋고요. 플러스 운도 있는 사람이 행복, 자아, 실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자아실현이라는 기준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론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가 되겠지만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건강도 해야 되고요. 돈도 있으면 좋고요. 운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메인은 이겁니다.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들을 탁월하게 발휘하고 있는 상태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가 있는데 건강하지 않거나 돈도 없거나 못생겼거나 그렇다 한다면은 그거는 진짜 행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따를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들 다 잘 조화로운 상태를 행복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즐거움 역시 모든 사람이 추구하긴 하지만은 동일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즐거움이라는 이름 전체를 차지해버리는 것은 육체적인 즐거움인데 이것들은 사람들이 육체적 즐거움에 가장 빈번하게 빠져들며 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나누어 갔기 때문이다. 그들이 아는 것은 이것뿐이었으므로 육체적 즐거움에 대해서만 알지 활동에 수반하는 즐거움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사람들은 이러한 즐거움들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지혜 갖추면은 너네는 더 높은 수준의 즐거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야. 만약 즐거움과 활동이 좋은 것이 아니라면은 행복한 사람이 즐겁게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점 또한 분명하다. 정말 즐거움이 좋은 것이 아니라면은 또 삶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면은 무엇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즐거움을 필요로 하겠느냐? 이 명백히 나오는 거죠. 삶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면은 왜 사람들이 즐거움을 필요로 하느냐? 즐거움과 행복은 뺄래야 뺄 수가 없는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활동에 수반하는 즐거움과 목적으로서의 즐거움을 구분했는데 너무 기준이 모호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친절하게 또 활동에 수반하는 즐거움과 그 육체적인 즐거움을요 구분을 또 해버립니다. 즐거움은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육체적 즐거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신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즐거움이 열등한 본성들의 행위라는 이유에서이다. 동물과 같이 공유하고 있는 본성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거죠. 둘째 이유는 즐거움이 결핍에 대한 치료이며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이 그리로 가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완성으로 가는 회복 과정에서 아까 말했던 이 부분에 속하는 거예요. 이거 본성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들. 그래서 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들은 우연하게만 신실할 뿐이다. 세 번째, 육체적인 즐거움들은 강렬하기 때문에 다른 즐거움에서 기쁨을 느낄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추구된다. 다른 즐거움, 활동에 수반하는 즐거움, 여기서부터 즐거움을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이 육체적 즐거움들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갈증이 해가 없는 경우에 탓할 것이 없지만은 해가 될 것이면 나쁘다.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이게 가장 핵심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고통 없는 즐거움은 지나침을 갖지 않는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활동에 수반하는 즐거움은요 지나침이 없어요. 자아 실현에 뒤따르는 즐거움에는요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항상 뭔가 플러스 알파가 된 요소예요. 이러한 즐거움들은 본성상 즐거운 것에 속할 뿐 우연히 즐거운 것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치료 과정에서 즉 어떤 육체적 즐거움은 즉 어떤 미각과 촉각에 속하는 즐거운 것들은 우연히 즐거운 것들이어서 이것은요 지나침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은 혹은 너무 많이 성욕을 추구하면은 결과적으로는 고통스러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윤사 수업 시간에 보여준 거 있었잖아요. 뭐였지? 중국에서 성행위 많이 해가지고 이제 하도 많이 해가지고 6개월 남았다 6개월인가 뭐 수명 줄었다고 하는 거 나와 있었고 너무 많이 먹어서도 이제 과식하다가 이제 뭐 죽은 사람들도 뉴스에서 나와 있으니까 이것들은 지나침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활동에 수반하는 뒤따르는 즐거움, 우리가 자아 실현해서 공부하거나 그런 것에 대한 것은요 지나침이 없다는 겁니다. 하면 할수록 좋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구분된다라는 거 좀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을 통해서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료받는다는 것은 아직 건강하게 남아있으면서 행위하는 부분에 속하는 일이며 그렇게 즐거운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본성적으로 즐거운 것, 여기서 본성적으로 즐거운 것이 이제 인간의 활동으로서 즐거운 것은 바로 그러한 건강한 본성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했어요. 요약하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당연히 즐겁게 살아가야죠. 근데 즐겁게 살아가는데 이 즐거움이 우리의 기능 발휘하는 데에서 그러니까 혹은 뭐 자아 실현하는 데에서 따라가는 즐거움을 의미하는 거지 결코 어떤 육체적인 즐거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서 육체적 즐거움 비난하는데 이거 경우를 정말 배척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탁월성 절제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봤었지만은 이 절제는 그러한 즐거움들을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한 때에 추구하는 것이 해당하기 때문에 적절한 것은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실천적 지혜는 절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절한 즐거움을 추구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과도하게 추구할 경우에는 이게 우리한테 무절제, 곧 악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계를 하자라는 것이 이 즐거움과 관련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실상 진짜 어려운 주제를 한 거예요. 제 윤사 시간에서는 그렇게 깊게 다루지도 않은 어떤 아크라시아라던가 혹은 즐거움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뤘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지 조금 더 즐겁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들이 종합적으로 정리된 마지막 10권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내일 수능인데 선배들 잘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인생 파이팅입니다. 저희 즐겁게 살아가요. 빠이.